누수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우리도 설비 작업을 하니까 누수 작업도 합니다. 누수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누수가 뭐 참 까다로운 누수도 있고 쉬운 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작업은 간단하게 일반인들이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집에 물이 샌다면 제일 처음에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은 마당에 있는 계량기로 먼저 가셔야 됩니다. 계량기에 가시면은 두께한 땅이고 계량기가 돌아가나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돌아간다. 그러면은 돌아가는 게 확인됐다. 그러면 집 방마다 다니면서 수도꼭지가 다 잠겼나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다 잠겼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간다. 그러면 어디서 물이 샌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가 누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근데 계량기가 안 돈다. 근데 다 잠겼고 다 했는데 안 된다. 아니면 미시하게도 돌지 않는다. 그러면은 누수가 아닐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계량기가 돈다.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 그러면 집에 보일러실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근데 집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뭐 보일러가 뭐 3개, 4개가 될 수 있고 뭐 한 개 있으면 각 집집마다 보일러를 하나씩 잠가 보시면 됩니다. 얘를 한번 잠가 보고 계량기를 그 잠그는 거는 보일러 바로 밑에 보면은 요 작은 호수 2개가 있고 큰 호수 2개인데 작은 호수 2개 중에 하나에 보면 밸브가 항상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제껴 돌려서 그 밸브를 말합니다. 보일러 바로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밸브를 딱 잠그고 계량기를 한번 보십시오. 돌아가나? 돌아가네? 그러면 또 저 집의 걸 또 잠궈보세요. 돌아가네? 저 집의 걸 또 잠궈보세요. 돌아가네? 3개를 다 잠그는데 돌아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냉수에서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직수 아니면 냉수에서 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거는 업자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냉수는 각 여러 집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3가구, 4가구 있으면 그 4가구를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업자들 보는 냉수에서 샌다 하면 오늘 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방을 딱 잠갔는데 이 방을 딱 잠그자마자 이 계량기가 안 돕니다. 그러면 그 방에 온수하고 난방에서 어느 쪽이 샌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 집에서 많이 그렇다면 저 집에 온수 난방 쪽이 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업자가 필요하겠죠. 업자가 필요한데 이제 만약에 온수 탁 잠갔는데 만약 온수에서 샌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난방을 보일러를 가동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온수에서 샜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온수는 계속 물을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계속 샜으니까 온수에서 샜으니까 계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래 된다면은 온수는 거리가 짧잖아요. 그 한 집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다 목욕탕하고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수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방에서 샌다면 난방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난방은 이제 밸브를 딱 잠근 상태에서 딱 잠그면 이제 물은 안 새겠죠. 딱 잠근 상태에서 난방 보일러를 가동을 합니다. 가동을 하기 전에 이제 물론 보일러 뚜껑을 열어야 돼요. 뚜껑 딱 열어 딱 봅니다. 보면은 그 안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에 보면 물이 딱 어디가 차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사인펜으로 딱 이렇게 표시를 딱 합니다. 여기까지구나. 딱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놓고 이제 보일러를 가동을 시킵니다. 보일러 뭐 3개인데, 만약에 보일러 여는 게 3개인데, 하나는 잠기고 2개 열려있다. 일단 가동을 시키세요. 보일러 가동시키는데 셉니다. 물탱크에 물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으로 통해서 호수에 그 물만 지금 보일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난방에서 물이 새면 얘가 물을 가져올 데가 없기 때문에 물탱크 물을 가져갑니다. 보일러 안에 있는 물탱크 물. 그러니까 걔 물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큰 방, 작은 방, 거실방이면은
거시방은 잠가놨다면 큰 방 작은 방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 되고 이제 난방은 그런 식으로 확인한다는 것만 설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확인은 할 수 있을 지연정 결국은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거는 이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누수 전문가가. 그래서 왜 그걸 확인하냐면은 그렇게 이제 많이 시킵니다. 누수하시는 분들이 바쁠 때는. 그래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견적 가격을 조금 더 다운시켜서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이것저것 확인하는 시간이 또 1시간 이상 가잖아요. 한두 시간이 가는데 그 시간 단축시키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조금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업자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누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누수가 좀 많이 새는 집이 있고 미세하게 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 미세하게 새는 집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업자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빨리 새는 건 아무리 찾기 수월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새는 거는 보통 보면 이제 귀로 듣는 청음, 이제 소리로 듣는 청음기라고 합니다. 청음 탐지기로 가지고 이렇게 잽니다. 탐지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미세하게 샌다. 그럼 소리로 금방 찾기가 힘들다는 거. 범위가 워낙 그러니까 그때는 그 간안에 어느 정도 이제 냉수든 온수든 정해지면 그 간안에 있는 물을 뺍니다. 빼고 거기다가 이제 가스를 주입합니다. 그럼 가스가 1시간 정도 있으면 좀 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가스를 탐지하는 겁니다. 각 다니면서 가스를 탐지하는. 가스가 딱 탐지되면은 그 근처에서 샌다는 거죠. 어느 딱 자리는 못 잡아도 그 근처 부위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큰 방이다. 큰 방이 새는구나. 큰 방에서 어느 부위에 새는 건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로 듣는 거로 가서 직접 그 부위를 소리로 해서 제일 이제 예민한 소리를 찾아서 거기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제 누수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 좀 아셔야 이제 일반 고객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누수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이 다 참 천지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반나절 만에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하루 저녁 때까지 안 가도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딱 벌써 아침에 가보면 대충 압니다. 이거 찾기 수월하는 거 압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가격을 부르겠죠, 그분이. 그러면 이제 뭐 얼마에서 얼마. 그리고 이제 집이 또 집은 하나인데 아주 미세하게 세요. 그런 거는 금액이 좀 비싸지겠죠. 찾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거는 세대수는 한 3집 이래 돼요. 4집 되는데 많이 세요. 그럼 찾기가 좀 힘들겠죠. 여러 군데 다니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하고 또 온수, 직수 어디서 새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단독주택 한 가지로 기점으로 보면은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아주 단독주택인데 아주 찾기 쉬운 짧은 거리에서 하고 딱 되면은 그걸 또 싸게 또 부르시는 분도 있고, 또 단독주택이라도 아주 찾기가 진짜 세 사람 내서 와도 못 찾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그걸 또 비싸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 내의 비율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률적으로 보면은 50만 원짜리, 그 다음에 2층 주택 같은 경우는 7, 80만 원, 그 다음에 다세대 여러 집이 있습니다.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3자 같은 경우는 보통 100만 원 이상을 보통 부릅니다. 일반 업자들이 평균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대충 가격이 그래요. 싸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조금 비싸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사람 성향에 따라 틀리는데 대충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에서 좀 싸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 금액에서 좀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는 누수가 좀 찾기 어려운 누수 같으면 좀 많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누수란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 누수하는 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하는 업자라고 가서 다 찾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에 하시는 분들이 못 찾으면 또 다른 업자를 부르고 또 못 찾으면 다른 업자를 부릅니다. 그러면 누수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옆집을 갔다, 옆집을 다 찾으면 떼도 모르겠죠. 근데 옆집을 다 가갖고도 아침에 딱 봐서 자기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한 2시간 만에 철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아, 이건 가능성이 있다면은 하루가 이거 이틀, 3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는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100% 그게 있으면 그걸 이틀, 3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진 금액이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아, 누수 탐지하는 사람은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는 듯하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고집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집에서 못 찾으면은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 많고, 어떤 사람은 출장비만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출장비에다가 뭐 기름값까지 돈 10만 원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진짜 거짓말하고 5만 원만 달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출장비만 달라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안 받는 분도 계시고, 그 사람마다 다 성향이 틀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10군데 가서 만약 한 달에 누수가 10군데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10군데 들어왔는데 한 5군데밖에 못 찾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10일 일을 하는 것 같고 5일 동안에 10일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하시면. 그러니까 하루 그냥 뭐 일하는 사람 하루 일당 계산할 때 보면, 와, 뭐지 비싸게 받노? 이러지만은 그런 또 누수하는 사람들, 업자들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다 하루 그냥 공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제 감안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 누수하실 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돈 안 받고 일당 정도 싸게 받고 이러면은 그거는 뭐 봉사활동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갖고는 뭐 이 분야에 일하실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운 좋은 경우도 있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뭐 그 사람들 100만원 뭐 120만원 130만원 다 요구했는데도 못 찾고 가버렸어요. 근데 내가 가서 딱 가니까 그 사람이 내 진짜 200만원 줄 테니까 좀 제발 찾아달라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누수라는 것은 그 어느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업자도 너무 진짜 하루 딱 하고 딱 가면서 100만원씩 받고 가는 건 조금, 그런 업자들은 좀 자제하시고, 조금 이래 자기가 일한 거에 비교해서 이래 적당한 금액으로 그래 받는 게 뭐 서로 좋습니다. 업자가 일반 뭐 고객분들도 일반 뭐 일하는 일당 그렇게 계산하시면 좀 힘들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감안해 주시고, 그 사람들 못 찾으면 그냥 맨날 다른 데서 헛땅 치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당히 어느 선까지 정도는 받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비싸게 부르면 안 쓰면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부르면 돼요. 그럼 또 내 가격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적당한 가격에 맞는 사람 불러서 그래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 누수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